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진중권 씨와 안철수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방송하는 날입니다. 오늘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오전 11시 유튜브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엉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행방불명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했던 이들은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 진중권 씨, 사실 케미스트리가 그렇게 잘 맞을 것 같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할 때는 안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너무 다르다는 진중권의 폭격이었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 역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의 의용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시민단체가 제대로 있습니까? 의용 아니면 무슨 흥신소 비슷한 역할을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두 사람은 정석대로 쳤습니다. 오늘 안철수 대표와 진중권 씨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자, 한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유튜브 알릴레오가 히트를 쳤는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안철수와 진중권이 들어간 것을 보면 유튜브 채널 진보가 설 자리는 매우 작아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진중권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결단의 순간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없다. 행방불명이다. 자, 지난 13일 첫 방송에 있어서 이번 영상 두 번째 후속 편격입니다. 자, 진중권 씨는 첫 번째 주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 집값 안정, 불로소득 환수, 임차인 권리 보호라는 이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집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사회적 합의 없이는 어렵다. 그런데 사회적 설득 없이 부동산 3법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자,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정책인 것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인다. 사회적 합의, 소통, 설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진중권 씨는 중요한 순간이면 행방불명된다면서 문재인을 직격했습니다. 부동산 3법 반발이 있었을 때 초기에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믿어달라.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설득해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런 과정을 즐겼는데 문 대통령은 이런 과정이 전혀 없다. 자, 이어서 의전 행사 때 잠깐 나타나 하나만한 얘기만 한다. 대통령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봐도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국민이 어렵고 힘들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뭐 6.25면 6.25, 뭐 광복절이면 광복절, 필요한 순간마다 의전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쇼를 참 잘합니다. 자, 그래서 의전 행사 때 잠깐 나타나 하나만한 얘기를 한다.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자, 이어서 대통령 메시지는 자화자찬 위주다. 코로나도 발언하면 터지고 또 터진다. 상황을 정확히 얘기해 국민 통합을 시켜야 하는데 자화자찬만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뭐 제가 늘 하던 말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한테 유리한 이슈가 등장하면 등장해서 말을 하고 불리한 이슈 절대 안 나타납니다. 숨습니다. 말도 안 꺼냅니다. 유리한 이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을 못 믿는 겁니다. 진중권 씨가 말했지만 노무현은 달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말 어려울 때 욕을 먹더라도 나와서 국민들과 대화하고 검사들과 붙었습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은 이렇게 비겁하냐? 이렇게 진중권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자랑을 너무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가만히 있어도 다 압니다, 국민들이. 그런데 억지로 만들어서 자화자찬을 합니다. 여기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안철수 대표 부동산 정책 23타수 0안타다. 타율 0할 0푼 0리
안철수 대표는 말하는 걸 보면 야구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정책도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등 부처 간 연결이 중요하다. 국무총리나 경제부총리가 유관부처와 함께 종합적 대책을 내놓는 게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씨는 법무부는 빠졌으면 좋겠다. 추미애를 직격했습니다. 지가 국토부 장관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다른 게 문제다. 사람의 진심은 행동에서 나온다.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모두 젠더마인드를 스스로 얘기했던 분들인데 결국 다 표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거짓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진중권 씨, 영어로 약속의 무기라는 표현이 있다. 내가 어떤 말로 상대를 비판하면 그건 꼭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자,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 사건은 모든 자기 배반의 결정판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정의연 사태로 속발된 시민단체들의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 사회의 제3섹터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비정부 기구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인데 이젠 친정부 기구로 바뀌었다. 친정부 시민단체에서 일하면서 목소리 내는 분들 만났는데 청와대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조금 있으면 청와대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이라는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진중권 씨는 참여연대는 조국 찬성, 여성단체는 정의용 옹호를 했다. 민변은 권력기구가 됐고 민원연,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의용단체가 돼 모든 고소고발을 정부 대신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그죠? 박근혜 정부 때 보수단체가 좌파 고소고발만 하면 정부를 대신해서 고소고발하느냐고 했는데 요즘 하는 걸 보면 민원연 등이 하는 게 꼭 그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 정권은 지금 시민단체를 이제 권력을 감시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라 의용단체로 변질시켰다는 그런 걱정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 출범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